스케치업을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웰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을 뜨게 할 수도 있고 안 뜨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런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고 맨 아래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누르면 예제 파일이죠. 템플릿이. 이 템플릿에 예제 파일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심플 템플릿, 그러니까 간단한 예제죠. 피트 앤 인치. 우리 쓰는 단위 아니네요. 심플 템플릿 미터죠. 이거 아니에요. 아키텍처 디자인 피트 앤 인치, 이것도 아니고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 네, 바로 요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키텍처 디자인 미터,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도큐멘테이션, 이건 아니고 어반 플래닝. 어반은 도시예요. 도심 설계할 때 쓰는 건데 우린 도심 설계 아니니까 넘어가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랜드스케이프는 조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드워킹. 우드워킹은 뭐냐면 나무 공예 있죠? 가구들. 가구 설계할 때 사용합니다. 우린 역시 단위가 밀리미터를 찾으셔야 돼요. 인테리어 앤드 프로덕트 디자인 밀리미터, 이거 쓰셔도 돼요. 아키텍처 밀리미터나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 밀리미터,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ways show on startup, 시작할 때 항상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이거 끄셔도 좋고 체크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유저 스케치업 누르시면 스케치업이 실행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자, 여기까지 전부 실행이 됐을 겁니다.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스케치업은 제일 먼저 이 위에 풀다운 메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로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가 밑으로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여기 있는 명령어들로 전부 다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풀다운 메뉴입니다. 이 풀다운 메뉴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끄집어낸 게 여기 툴 메뉴예요. 툴 메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툴 메뉴라고 합니다. 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툴 메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클릭하면 이렇게 카메라 툴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면 얼마든지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툴 메뉴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게팅 스타트하고 Vray, 요게 여러분들한테 깔려 있을 건데 저는 라지 툴셋이라는 것을 하나 더 체크해 놨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요게 라지 툴셋입니다. 얘는 물론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명령어들이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툴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물의 정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혹은 컴포넌트라든지 여러가지 모양이라든지 혹은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심지어 스케치업에는 레이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토캐드처럼 레이어가 존재해요. 그래서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이제부터는 파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캐드를 공부했잖아요. 캐드를 공부하고 우리 캐드 할 때 뭐부터 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제일 처음 배운 게 라인 명령어와 그 다음에 화면 제어하는 명령어였죠. 그죠? 똑같습니다.
화면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휠을 앞뒤로 돌려보세요. 또 휠을 드래그 해 보세요. 이거 오빗 기능이죠. 오토캐드는 휠을 드래그하면 펜 기능이지만, 화면 이동 기능이지만, 스케치업은 휠 드래그하면 오빗이 됩니다. 그러면 펜 기능을 어떻게 쓰면 되죠? 캐드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쉬프트 키 누르고 휠 드래그 해 보세요. 이게 참 많이 헷갈려요. 저도 계속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기왕이면 좀 똑같이 놓지, 공통적으로 똑같이 놓지, 왜 이걸 다르게 놔가지고 맨날 헷갈리게 하는지,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래서 캐드 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요. 그냥 휠을 드래그하면 오빗이지만 쉬프트 키를 누르고 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줌인 줌아웃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떤 기능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아이콘, 얘가 오빗입니다. 오빗이에요. 손바닥 그림 보이시죠? 화면 이동입니다. 줌인 줌아웃입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위아래입니다. 좌우 아닙니다. 위아래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 익스텐션, 익스텐트, 화면 맞추기.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마우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역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에 드로잉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드로잉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이게 다예요. 라인, 아크, 쉐입, 이걸로 끝입니다. 자, 라인을 보시면 라인 명령어가 있고 프리핸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라인이 있고 프리핸드가 있습니다. 프리핸드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바로 그 드래그한 걸 라인으로 바꾸어 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도 라인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만들었죠? 선택하는 방법하고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방법, 여기 지우개 툴이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볼까요? 자, 지우개로 클릭. 그러면 같이 지워집니다. 다시 보세요. 지우개로 클릭. 한번 지워보시죠. 이번엔 라인으로 하지요.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ESC 키 누르면 종료가 돼요.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는 화살표 있습니다. 이 화살표로 첫 번째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벨키 누르시면 지워져요. 오토캐드랑 똑같아요. 크로스 셀렉트가 있고 윈도우 셀렉트가 있습니다. 크로스 셀렉트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왼쪽으로 이동하면 크로스, 윈도우는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윈도우. 똑같습니다. 크로스 셀렉트와 윈도우 셀렉트 둘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눈치껏 크로스로 할지 아니면 윈도우로 선택할지, 이거 상황에 따라서 후딱후딱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로 클릭. 자, 보시면 프리 스케치하고 프리핸드하고 라인은 조금 다르죠? 자, 선택하고
델키 누르시면 한 번에 이렇게 싹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우개 툴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델키를 쓰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델키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한번 선택해보고 지워보시죠. 두 번째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오토캐드처럼 크로스 셀렉트와 윈도우 셀렉트를 썼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면, 한 번 클릭하면 얘와 맞닿아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맞닿아 있는 선들이 쭉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더블 클릭이 안 되면 트리플 클릭을 해보세요. 스케치업은 트리플 클릭이 존재합니다. 즉, 3번을 연달아서 클릭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듯이 3번을 눌러보세요. 스케치업은 트리플 클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을 전체 할 때 트리플 클릭을 통해서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도, 그러니까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벨 누르시면 간단하게 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좌표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사용하는 방법부터 빨리 익혀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쉐입, 렉탱글이 있고 서클이 있고 폴리건이 있습니다. 렉탱글입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해 보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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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좌표를 이용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일단 사용하는 방법만 익혀봅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스케치업의 특징이 뭐냐면 닫힌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게 스케치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되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면을 생성해줘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이용해서 폐쇄된 도형을 만들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지나만 가도 이렇게 보세요. 교차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면이 만들어져요. 얘는 또 안 만들어졌네. 이러면 이제 Z 방향으로 올라간 거고, 이렇게 면이 지나가면 선이 교차만 해도 이와 같이 면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입니다. 클릭하고 클릭하면 돼요.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엔 엔곤입니다. 폴리곤이에요. 정다각형. 이렇게 정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러면 기본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값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오토캐드로 말하자면 커맨드 라인이 바로 여기에요. 좌표나 혹은 선의 길이나 혹은 모서리의 개수를 여기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라인을 그립니다. 자, 이 방향으로 1000 그리고 엔터. 1000 그리고 1000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가로 세로가 1000mm인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렉탱글을 그려볼까요? 시작점 클릭한 다음에 1000, 1000 아니 이거
그러면 1000콤마 1000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사각형은 가로와 세로를 입력하게 돼 있죠. 네, 그냥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서클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점 지정한 다음에 반지름 500 그리고 엔터. 그럼 됩니다. 자, 그러면 폴리곤은 어떻게 할까요? 중심점 클릭하고, 폴리곤 누른 다음 모서리의 개수를 먼저 넣어줍니다. 오각형 5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클릭, 반지름 클릭 엔터.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뭐부터 입력한다고요? 모서리의 개수요. 6개 엔터. 중심점 그 다음 반지름 숫자로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혹은 값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아크로 넘어가 볼까요? 아크에는 아크가 있고 2포인트 아크가 있고 3포인트 아크가 있고 파이가 있습니다. 2포인트 아크입니다. 자, 중심 시작 끝. 다시 볼까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얘가 아크입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중심점 클릭,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이번엔 2포인트 아크. 시작점, 끝점, 중간점. 시작점, 끝점, 중간점. 자, 어떤가요? 이렇게 Z방향으로도 서있죠. 시작점, 끝점, 중간점. 시작점, 끝점. 방향에 따라서 중간점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으로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스케치업에서는요, 모델링하는 도구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드로잉하는 명령어, 그리는 명령어도 라인, 아크, 서클, 렉탱, 폴리곤. 라인, 아크, 서클, 렉탱, 폴리곤 5개예요. 드로잉하는 명령어가 5개밖에 없습니다. 오토캐 대비하면 택도 없이 모자르죠. 근데 모델링하는 명령어가 여기 나와 있는 프렘푸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찾자면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프렘푸시하고 팔로우미하고 2개입니다. 스케치업은 모델링하는 명령어가 프렘푸시하고 팔로우미하고 2개밖에 없어요. 자, 풀앤푸시입니다. 푸시앤풀이라고 돼 있죠? 푸시는 밀다, 풀은 땡기다. 자, 풀앤푸시입니다. 면을 선택하고 클릭, 다시 클릭, 어떻게 되나요? 그냥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이게 스케치업의 장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옆에 면이 있으면 같이 붙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렉탱글이 있습니다. 여기 렉탱글이 있어요. 제가 프렘푸시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요. 면이 붙어버립니다. 면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러면은 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네, 면이 그냥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거는 되게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프렘푸시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내가 돌출할 높이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900, 300 그리고 프렘푸시로 올릴 건데 첫 번째는 450 올렸습니다. 근데 그냥 다시 프렘푸시 하면 면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고 450 그러면 면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450 450 이렇게요. 450 450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면들이 각각 이렇게 작업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면들을 이와 같이 각각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각각 도형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면이 계속 다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선택 툴로 혹은 이레이즈 툴로 면을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모서리를 지우는 거예요. 면을 지우는 게 아니고 모서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지울 수 있는데 선택 툴로 선택한 다음 100키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축, 초록색 축, 파란색 축 이렇게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레드 엑시스는 X축이고요 그린 엑시스는 Y축이고요 블루 엑시스는 Z축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RGB 컬러를 활용한 겁니다. 빛의 삼원색을 활용한 거예요. XYZ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X축 혹은 레드 엑시스, Y축, 그린 엑시스, Z축, 블루 엑시스 이때 이동을 하는데 이걸 뭘로 제어하냐면 축의 방향과 일치가 되면 나란한 방향이 되면 자동으로 스케치업이 찾아줍니다. 레드 엑시스 온. 자 보세요. 온 그린 엑시스라고 툴팁이 뜹니다. 네, 그린 엑시스와 동일한 방향이 된 겁니다. 온 블루 엑시스, 블루 엑시스와
동일한 방향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화살표의 오른쪽 화살표 있죠, 키보드에. 얘가 레드 엑시스입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화살표가 눌리면 이렇게 레드 엑시스가만 활성화됩니다. 다른 쪽은 못 움직여요.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그린 엑시스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풀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블루 엑시스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 화살표는 없어요. 이렇게 3개. 오른쪽, 왼쪽, 위쪽. 잘 못 움직이겠다, 제어가 잘 안된다, 그러면 화살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저도 화살표를 이용해서 움직임의 방향을 제어합니다.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화살표를 가지고 움직임을 제어해 보세요. 회전을 해보도록 하죠. 로테이트입니다. 자, 로테이트를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각도기가 따라옵니다. 이런 각도기가 따라와요. 얘요. 화살표 누르시면 바뀝니다. 방금 전에 화살표 했었죠. 네,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각도기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각도기의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각도기의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각도기가 가지고 있는 원 있죠? 네, 그 원의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뜻이 되고요. 일단 방향을 맞췄으면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회전하는 중심점을 클릭해요. 그리고 0도 방향을 클릭해주고, 이때 0도는 아무데나 지정하시면 돼요. 시작 방향입니다. 시작 방향을 지정해주고 쭉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회전이 됩니다. 이와 같이 화살표를 누르고 원점 0도, 그 다음에 숫자로 90도, 화살표를 누르고 원점 0도, 그냥 회전을 해도 되지만 숫자로 90도, 화살표로 회전 방향을 먼저 맞추고 원점 지정하고 0도 방향 지정하고 전체 충분한 각도 몇 도 회전할 건지 지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손쉽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누르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쭉 나와요. 조절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조절점을 가지고 클릭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정반대에 있는 점이 기준점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정반대에 있는 점이 기준이에요.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가로 세로 비율이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안 되고, 얘는 Shift 키 누르면 가로 세로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가로 세로 고정된 상태에서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근데 Shift를 누르면 가로 세로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물체의 중간에서 크기를 조절하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간으로, Shift 키를 누르면 가로와 세로가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과점을 하기 전에 좌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어를 실행할 때 클릭합니다. 이때 여기다가 좌표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X, 쉼표, Y, 쉼표, Z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X, Y, Z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절대좌표입니다. 얘는 상대좌표입니다. 우리 CAD에서 공부한 대로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X, Y, Z를 쓰는 방법인데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꺽쇠를 다 넣어야 돼요. 꺽쇠를 다 넣고 쓰셔야만 됩니다. 대괄호, 소괄호죠. 대괄호를 쓰고 X, Y, Z를 쓰면 이건 절대좌표로 갑니다. 소괄호를 쓰고 X, Y, Z를 쓰면 상대좌표가 됩니다. 요거 약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X, 쉼표, Y, 그 다음에 쉼표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이러면 Z 생략이 됩니다. Z 생략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X, 쉼표, Y 그리고 쓰는 게 아니고 쉼표를 찍고 꺽쇠를 닫아야만 이건 Z를 생략하는 겁니다.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저도 엄청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뒤에 Y 뒤에 쉼표를 빼먹는 겁니다. CAD는 Y 뒤에다가 쉼표를 뺄 이유가 없죠. 아니 빼야 되는 거죠. CAD는. 그런데 스케치업은 이 쉼표를 붙여야만 좌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라인 대괄호 x가 1000 y가 100, 100 다시 1000, 1000, 그리고 엔터. 얘 안 들어가네. 다시 안 들어가나요? 네, 시작점이 안 들어가네요. 다시 볼까요? 1000, 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찾아갑니다. 이건 절대좌표예요. 이렇게 가는 건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예요. 다시 볼까요? 대괄호 열고 0, 1000, 0. 네, 이렇게 가는 건 절대좌표입니다. 한 번씩밖에 못 쓰는데. 자, 근데 마찬가지로 소괄호 쓰고 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상대좌표로 그릴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잘은 모르지만 소괄호 쓰고 0, 1000, 0, 그러면 1000mm짜리 선이 그려지는 거죠. 소괄호 0, 1000, 소괄호 마이너스 1000, 0, 자, 이해되시나요?
소가로 쓰고 0, 이런 식으로 다시 소가로 쓰고 다시 소가로 쓰고 0,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끝날 때마다 마우스를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